소재의 다양화라는 얘기인데요. 이 소재는 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좀 주어져 있어요. 뭐냐면 지각의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것이 규산염 광물이었죠. 자, 고대 인류한테는 이 규산염 광물이 굉장히 흔한 소재였을 겁니다. 따라서 널려있던 저 광물들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죠. 뭔지 알지? 돌도끼 뭐 이런 거, 주먹도끼, 그게 구석기 시대죠, 그지?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뗀석기라 그러지.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신석기 들어오게 되면 갈아서 써요. 그래서 뭐 돌칼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더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청동기로 넘어가면 청동을 쓰게 됐어요. 근데 청동, 자, 칼을 만들었어요. 뭐 비파형 동검 이런 거 잘 알죠, 그죠? 비파형 동검 이런 거 만들면 이렇게 뭐 전쟁 나 싸워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때렸는데 칼이 휘어.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철기 시대로 넘어가요. 그랬더니 철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더 기술이 발달합니다. 현대 들어와서는 엄청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재료들을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인류의 기술, 문명의 발달과 소재의 다변화, 다양화는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고요. 규산염 광물을 예로 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소재들을 소개를 좀 하자면, 자, 토기예요. 토기 하면은 뭐 빗살무늬 토기, 뭐 민무늬 토기, 뭐 이런 거. 저도 중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토기들을 제작을 했고요. 이거 자기잖아요. 도자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도 굉장히 많이 탐을 냈던 거고, 중국에서도 많이 탐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중에 청자 있죠, 청자. 고려 청자가 이거였다고 하죠. 고려 청자 보면은 막 그 목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잖아요. 하는데 가끔 정말 고대 목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아마 이 자기들 수출하는 그런 배였나 봐.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지프로 이 접시류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갖고 이만큼 해갖고 묶어놨어. 그리고 그걸 나무 관에다가 넣어서 일종의 택배인 거야. 국제 택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출도 많이 했던 품목 중에 하나라고요. 청자, 자기들. 그만큼 기술이 뛰어났는데, 자, 얘나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재료가 똑같은데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기본이 되는 재료는 같습니다. 이건 그냥 돌이잖아요. 규산염 광물이고요. 그 중에서 자기를 만든 성분 뺀 거야. 점토 같은 것들 빼서 자기를 구워냈고요. 토기를 구워냈고, 그 다음에 자기로 넘어오면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죠. 특히나 뭐 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응용이 된다. 이건 뭐냐면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라믹도 사실은 원재료 보면은 여기에요. 여긴데 바뀌고 일로 넘어오더라. 세라믹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자, 원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소재인 거죠, 이거는. 자,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내열 타일. 그 뭐냐면 열을 막아주는 타일. 그러니까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이거 붙여놔요. 왜 붙이냐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을 할 때 받게 되는 공기저항, 그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열, 이걸 못 이기면 다 녹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씁니다. 세라믹을. 그만큼 열에 강하다는 거고,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커피 분쇄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있을까요? 마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추 보면 후추 이렇게 그라인더 달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라인더들 보면 세라믹 쓰는 경우 많습니다. 왜 쓰느냐? 단단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마모성이라고 하는 건 잘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쇄기도 금속 재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갈다가 금속 가루가 뭐 같이 식품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해서 세라믹, 뭐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럼 뭐 아주 대단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소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니까 자꾸 개발돼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재의 다양함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규산염 광물에서 파생되는데 얘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혁명을 가져온 그런 물건입니다. 반도체요. 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야기 듣듯이 쭉 저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자, 반도체는요. 얘는 전자 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이에요. 자, 반도체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뭘 하나 딱 집어서 반도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반도체잖아요. 그러긴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사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는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가 일대의 혁명을 가져와요. 그 컴퓨터라고 하는 물건,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사실 그 전에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원래 하고 있던 그런 부품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공관이라고 지금은 박물관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나 어릴 때는 있었어요. 좀 비싸요. 왜냐면 유리로 막 돼 있고 그 덩치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일단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왜냐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진공관밖에 없었어요. 진공관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 기능이 뭐였냐면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증폭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이럴 때 썼어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 그럼 가장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하죠. 증폭. 이걸로 컴퓨터를 응용해서 만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덩치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보통은 그냥 증폭 정도의 그러니까 스피커, 앰프 이런 것들 거기에 많이 썼는데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대표적인 거 트랜지스터라 그랬지. 손톱보다 작아집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단가가 쫙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느냐? 대중화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진공관이 비싸니까 한 개 쓸 거, 세 개는 써야 되는데, 야, 두 개만 쓰자. 이렇게 되는 걸. 트랜지스터, 요런 반도체 싸잖아. 야, 10개 쓸 거 100개 한번 넣어볼까? 복잡해지고 다양한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가 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한다. 이 반도체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반도체들은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예요. 불순물을 첨가했다. 그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순수 반도체는 보통은 14종 원소를 베이스, 기초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마늄이 있죠? 저마늄. 복잡한 어떤 기능적인 원리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할 거고요. 기초적인 구조와 기능 정도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순수한 반도체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럼 얘는 사실은 도체의 성질을 갖기엔 조금 힘들어요. 규소나 여기 있는 저마늄 같은 것들 씁니다. 탄소는 또 예외예요. 탄소는 더 독특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걔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순수한 반도체는 이 자체로는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를 합니다.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불순물을 첨가를 한다. 이때 불순물을 첨가를 할 때 어떻게 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돼요. P형 반도체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로 나뉩니다. 자, 이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예요.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 양의 성질을 띠고요. N형 반도체 뻔하지. 네거티브입니다. 마이너스. 뭐 때문에 그러냐면 P형 반도체는 쉽게 얘기하면 전자가 남아요. 전자가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불순물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같은 14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자 보세요. 그죠? 자, 쟤는 양공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비어 있어요. 구멍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공이다. 원래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얘는 남는 거예요. 잉여전자야. 자유전자죠. 이런 원소들을 집어넣는 경우는 14족은 4개잖아요. 최외각 전자. 그지? 근데 하나가 더 많은 애들. 4개 채워주고 누구? 저마늄 4개 채워주고 하나 남는 애들. 15족 원소들이겠지. 이 경우에 남아요. 모자라요. 전자가 자꾸 남는데. 자, 전자가 모자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마늄이나 규소 같은 거 4개 채워주고 하나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3족 원소들. 알루미늄, 인듐, 쟤는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하는 겁니다. 첨가를 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를 한다. 그렇게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요. 원리는 이래요. 양공이라고 하는 저기 비어있는 저 구멍 있잖아요. 전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비어있는 저 구멍은 원래는 전자가 있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자, 여기가 양공인데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마치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운전화 띄는 전자가 일로 옮겨가게 되고 여기는 딱 자리가 차는데 여기가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냐면 전자는 일로 이동을 했는데 마치 양공은 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치 전하를 띄는 애들이 서로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양공은 양전하 띄지는 않는데 특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해서 자,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우리 트랜지스터라고 많이 쓰잖아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자, 보통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기는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금 생각보다는 복잡하고요. 어떻게 붙여놓느냐? 아까 배웠던 뭐 P, N, P 반도체를 붙여놓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PNP형 반도체고요. 이렇게 단자를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이게 실제 전자 부품, 그 회로기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반원통 모양의 발이 3개 달린 형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에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흘러요.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양극과 음극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남는 전자가 일로 지나갑니다. 그죠? N형 반도체에 남는 전자는 이 둘이 붙어있는 면에서 P형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양공을 타고 지나가죠. 그러면 P형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양공은 마치 전자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공은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자, 전자는 플러스로 끌려가게끔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되게 잘 흘러요. 이런 상황인데 얘는 조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전원 장치를 다시 달아주고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 전류가 흘러갈 때 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출발,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건 가능해요. 굉장히 잘 흘러요. 그걸 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는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흘러, 아주 무리 없이 잘 흐르는 상황인데 자, 이건 전류입니다. 전자 이동이 아니에요. 자, 얘에 의한 전류, 그러니까 즉 이쪽 전원 장치에 의한 전류가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막 조절을 해주면 이쪽 전류를 조절을 해서요.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을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쪽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는 이쪽의 전류를 못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P에서 N으로는 전류가 잘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전자가 일로 오잖아요. 양공은 일로 가고. 근데 N에서 P, 지금 원래 이쪽 전원장치에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게 맞고 그것 때문에 달아놓은 거라고 했는데 사실 N에서 P로 가기는 힘들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왜냐면 전자가 일로 다 끌려올 거예요. 양공은 다 일로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교환이 안 되는 거지. 흐름이라는 게 안 생긴다고요. 근데 그거를 얘로 조절을 해서 자, 전자가 일로 끌려가는 게 맞는데 그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밀어붙여요. 땡겨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양공을 일로 내려가는 양공을 일로 땡겨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전자는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전원장치의 전압 조절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전류를 안 흐르게도 할 수 있고요. 흐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1, 0 이렇게 디지털 코드, 디지털 숫자니까 디지털인 거야. 그러니까 온, 오프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 조건 따지도록. 그래서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전제품의 전원장치 그 전원 버튼 보면 다 1, 0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오프가 이거예요. 0하고 1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진공관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요만한 회로로 바꿔놓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를요. 기본적으로 진공관의 역할이 똑같아요. 뭐 증폭도 하지만 스위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요거 이제 조건 판단하는, 그래서 1이냐 0이냐, 여기에 전류 흐르면 1, 안 흐르면 0,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논리회로라고 해요.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논리회로를 구성을 하면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IC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인터그레이티드 서큐트라 그래서 집적 회로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냐면 화면 움직여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 집적도에 따라서 종류를 조금 나누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안에 트랜지스터가 눈에 안 보이는 크기로 엄청나게 많이 배열되어 있어요. 무진장 많은 수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되게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 컴퓨터 생각나잖아요. 뭐 CPU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반도체 집적 회로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되느냐? D램의 형태.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형태로 먼저 개발이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런 거야. 이런 거고 트랜지스터 막 연결해 놓은 건데 그거 이제 형태를 다르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때 CPU가 나오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죠.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종류의 컴퓨터가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다 하나씩은 뭐 휴대폰 그 안에 다 들어 있고요. 지금 뭐 여러분이 나하고 보고 있는 저 카메라 안에도 CPU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CPU,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눈에 안 보이는 크기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이 회로,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CPU를 생산을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메모리 쪽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항상 1등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선로를 나노미터급으로 설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나노미터급으로 거기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고 있다. 되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 설계할 때 어떻게 만드냐면, 설계하고 이제 만들 때 뭐 이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만한 전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그맣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서. 그 과정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풍족해졌다. 컴퓨터는 뭐 지금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얘보다 더 재밌고 특징적인 애가 얘예요. 사실은 탄소동소체는